반발 아닌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인데 이 사용기한 때문에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체령쉼터 존치기한 연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 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요즘 농촌체령쉼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곧 10월 중순 정도에 입법 예고가 이루어진다라고 저희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사용기한 12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반발 아닌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인데 이 사용기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조선비즈에서 사용기한 12년 족쇄 푼다라고 이제 기사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바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농촌체령쉼터 존치기한 연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이라고 또 보도자료를 바로 냈습니다. 10월 18일 날 바로 냈고요. 보도 주요 내용에 이 조선비즈에 대한 내용 이것을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보도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이게 무엇이 맞는지 정말로 퀘스천 마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와 조선비즈와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른지, 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렇게 결정된 바 없다라고 보도자료를 냈는지 오늘 여러분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선비즈의 내용부터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비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정부가 숙박이 금지된 농막을 대체하기 위해서 농촌 체령 쉼터를 12월에 도입을 한다라고 했고 10월에 입법 예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곧 나오겠죠. 저희가 오늘 확인해 봤는데 이게 차주 중으로 아마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저희도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나온 것처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체령쉼터 관련해서는 이제는 여러분이 많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데크, 주차장, 정화조 이런 것들 다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됐던 내구 연한을 고려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 얘기로는 저희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컨테이너 주택의 내구 연한을 감안했을 때 12년이 적당하다고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2년을 초과하면 철거하는 게 원칙이다. 이 철거라는 내용에 대해 있어서 되게 조금 거부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아니고 원상복구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그겁니다. 이거를 철거를 안 하고서는 원상복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거라는 부분이 맞고요.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컨테이너 주택의 내구 연한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요즘 건축물도 이동식 주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현장 건축도 분명히 많이 하지만 목조나 스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동식 구조로 많이 만들어지는데 농촌 체령 쉼터가 왜 컨테이너 주택으로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내구 연한을 12년으로 제한을 뒀는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 아니었다면 이 12년에 대한 내구 연한을 둘 필요가 없거든요. 따라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귀농귀촌 커뮤니티 등에서 저희 채널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었지만 이 쉼터를 짓는데 최소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 12년 뒤 철거를 한다라고 하면 4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1년이면 300만 원,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매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건 농촌주택 월세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류형 쉼터의 효과,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테이너 주택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었고요.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번 그 기사의 가장 핵심 내용인데요. 이 농식품부는 이 쉼터의 존치기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으로 이 건축법 시행령 15조의 가설건축물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게 존치기한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로 넘기는 방안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정부에서 12년에 대한 기준을 무조건 일괄적으로 두기보다는 지자체의 이 판단 기준을 넘기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지자체는 각각의 조례가 또 있거든요. 이 조례에는 횟수별 3년 범위 내에서 가설 건축물별로 건축 조례를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자체 조례는 1회부터 5회까지 혹은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회만 연장을 허용하는 지자체는 소수다. 있긴 있나 봅니다. 이거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나 봐요. 여러분들도 12년이 아니라 이 3년 또는 6년 되는 지자체도 있나 봅니다. 이거 꼭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12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지자체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농촌 채용 쉼터 존치기간 연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이라고 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보도자료를 냈을까요? 이거 저희가 오늘 담당자랑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농지법 하위법령 이거를 입법 예고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촌 채용 쉼터의 존치 기간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담당자 얘기로는 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 기간에도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변경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조선비지에서 이야기를 한 거는 거의 확정적으로 12년에 대한 존치 기간이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 담당자 이야기로는 이 개정안을 마련했고 입법 예고를 하더라도 확정된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확정적으로 기사가 나왔을 경우에 상당히 좀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보도 자료를 내면서 결정된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은 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했던 존치기한 연장 방안은 지자체로 넘기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맞고요. 다만 입법 예고가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입법 예고 이후에도 이 존치기한 연장에 대한 부분은 바뀔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뭐 결국은 12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연장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다만 아까 기사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1회 연장이 되는 부분, 2회 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런 거 꼭 확인하시고 채용 쉼터 설치 시에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그런 부분 잘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갖고 있던 정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입법 예고가 나오자마자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 여러 가지 정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도 있는데요. 카페도 방문해 주시면 여러분께 자세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